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9살, 6살 남매의 엄마이자 결혼 11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39 동갑내기 부부이고 20대 초반 만나서 오랜 기간 연애 후 결혼했어요. 연애할 때 다른 연인들처럼 몇 번 싸우고 헤어지고 했어도 결혼할 인연은 결혼을 하게 되는 건가 봅니다. 가끔 다른 남자도 만나볼 걸 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내 옆에 애들과 저만 바라보는 순둥이 남편을 보면 그래도 내가 배우자는 잘 골랐지 하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 사연 들으면서 유독 시월드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시가 식구들 때문에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애 먹고 산 경험자라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시누이 때문에 마음고생을 꽤나 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저를 힘들게 했던 시누이와는 절연한 상태입니다. 시어머니와도 사이가 껄끄러져 버렸고 남편의 3살 위 누나인 시누이와 완전 사이가 틀어져 버렸는데요. 남편 역시 자기 누나와는 연락도 안 하고 산지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준 게 바로 남편입니다. 저는 말수도 적고 싫은 소리 못하는 남편이 저를 얼마나 생각하는 사람인지 그때 알았네요.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요. 시누이와 사이 틀어지고 난 뒤에도 아마 남편을 한동안 못 살게 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이 나중에 얘기하기를 지훈 엄마, 혹시 엄마나 누나가 돈 빌려달라고 따로 전화나 문자 한 거 없지? 응, 아직 없는데? 당신한테는 연락이 왔었어? 왜? 또 당신 누나가 돈 빌려달라 그래? 내가 그 난리 치면서 보지 말고 살자고 했는데도 참 뻔뻔하다. 암튼 우리 누나 성격 대단해. 내가 거절하니까 어머니까지 들들 볶아서 아주 못살게 굴었나 봐. 암튼 혹시나 당신한테 연락 오면 아예 받지도 마. 나한테 꼭 말해주고. 대체 당신 누나는 온 식구를 다 빚쟁이 만들어야 속이 시원할 거래? 영 끊고 산 지가 1년이 넘었는데 무슨 낯으로 당신한테 돈을 달래? 대단하다 정말. 암튼 나한테는 차마 연락 못 할 거야. 아무리 낯짝이 두꺼워도 당신 누나가 자존심은 또 있는 사람이거든.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역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제가 결혼하기 직전의 기억을 잠시 떠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그마치 10년 전 일이긴 하네요. 하지만 그 당시 하도 마음고생을 많이 한 탓인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저와 남편은 원래 상견례만 앞두고 있었고 결혼 날짜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모은 돈 5천만 원과 남편이 모은 돈 7천, 거기에 시부모님이 따로 5천만 원 정도 보태주기로 하셨어요. 그걸로 대출 껴서 집을 마련할지 전세를 얻을지 고민하고 있었고요. 남편은 대출이 싫다고 했지만 저는 집을 사서 시작하고 싶었기에 결혼 날짜까지 시간 여유가 있으니 천천히 결정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창 결혼 신혼여행이며 살림이며 구경하는 재미에 빠져 있을 때쯤 날벼락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시부모님이 저랑 남편을 급하게 부르신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인가 싶어 남편과 같이 갔는데 웬일로 늘 집에 없던 시누이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부모님 분위기가 영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누이 표정도 마찬가지였고요. 시누이는 저를 한번 힐끗 보더니만 이내 눈을 피하더군요. 원래 저는 예비 시누이랑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한참 동안을 망설이시더니만 심각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갑자기 너희들한테 이런 말을 해서 정말 미안한데, 아무래도 너희 결혼을 좀 미뤄야 할 듯해. 남편은 어머니가 결혼을 미루라는 말에 깜짝 놀라 다시 되물었습니다. 우리 결혼을 미루라고요? 이미 날도 다 잡았고 상견례까지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러시는 건데요? 시아버지는 노한 표정으로 헛기침만 하시고 신우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이 없고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휴, 사정이 있으니 그렇지. 나도 너희한테 입이 안 떨어져서 혼났다. 돈 문제만 아니면 결혼을 안 미뤄도 될 것 같다만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 아니, 네 누나 때문이야. 너희보다 네 누나가 결혼을 먼저 해야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그래. 피치 못할 사정이요? 아니, 누나는 지금 결혼할 상황이 아니라면서요. 누나 만나는 사람 아직 변변찮은 직장도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도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장가 가는 것도 누나가 수긍한 거고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누나를 먼저 결혼시킨다니요. 누나, 대체 이유가 뭐야? 어디 나 납득하게 말 좀 직접 해봐. 남편의 반응을 이미 어머니는 예상했던 것인지 시어머니는 남편이 따지는 말에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러자 이제껏 가만히 있던 신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김정훈. 내가 애 먼저 낳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 배불러 오기 전에 결혼해야지. 그래야 여러 사람 안 피곤해. 암튼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나도 예상치 못했어. 올케나 너한테는 미안하다. 내가 먼저 시집 좀 가자. 생긴 애를 없앨 수도 없고 나도 골치 아파. 저는 기가 막혀서 대꾸할 말을 차마 못 찾고 있었는데요. 남편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기가 차서 누나 얼굴만 보고 있더군요. 어머니는 신우이가 하는 말에 옆에서 이렇게 보태셨습니다. 어쩌면 좋니? 청현이가 글쎄 애를 가졌다잖아. 이미 들어선 애를 뭐 어쩌겠어, 응? 마음에 안 들어도 네 누나부터 결혼시켜야 하지 않겠니? 나도 어제 얘기 듣고 오늘까지 내내 고민하다가 너희들 부른 거야. 사정이 이렇다는 건 너희도 알아야 할 듯 싶어서 말이다. 옆에 있던 시아버지도 그제야 한마디 하셨습니다. 정훈이 네가 결혼 먼저 하는 건 좀 보류해야겠다. 우리가 여유가 많다면야 둘 다 보내도 상관없겠지만 한 해에 두 녀석 다 결혼시키는 건 남들한테도 민폐야. 그래서 내가 고민 끝에 네 누나 먼저 결혼시키라고 한 거니 이해 좀 해다오. 너희 집 얻는데 보태주려던 돈은 어쩔 수 없이 네 누나에게 먼저 보태줘야 할 듯 싶구나. 세아가, 너한테 미안하지만 상황을 좀 이해해야지 어쩌겠니. 너희는 정현이 결혼시키고 나서 반년 정도 있다가 결혼 날짜를 다시 잡아보는 걸로 하자꾸나. 이해해 줄 거지, 아가? 네, 아버님. 형님이 임신한 마당에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일단 형님부터 얼른 결혼 날 정하셔야겠어요. 저는 시부모님의 말에 차마 반기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두 분이 그러시는 것도 이해 못할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 고마워. 나는 올케가 이해해줄 줄 알았어. 암튼 내가 절대 고의로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건 알아줘. 아버지, 저 보태주기로 하셨던 돈 누나 결혼 자금으로 주는 건 상관없어요. 대신 저도 결혼 날짜 마냥 뒤로 미루는 건 싫어요. 안 보태주셔도 우리 힘으로 할 거니까 날짜 잡는 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남편은 기분이 상해 결혼 비용을 안 보태줘도 우리 힘으로 결혼하겠다며 화를 냈습니다.
시댁에서 보태주시기로 한 약속한 돈이 없다고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시누이 먼저 보태주시고 나면 당장 목돈을 우리 결혼하는데 또 도와달라고 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이 그리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고요. 시부모님 두 분 노후 자금 쪼개주시는 건데 그 돈 받아서 마음이 편할 리도 없었습니다. 사실 시댁에서는 남편 누나가 아픈 손가락이자 골칫덩이 같은 존재였어요. 저랑 사이가 껄끄러웠던 것도 남편과 연애하는 동안 제가 마음이 상한 일이 몇 번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랑 사귀는 초반에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더 순둥이였더랬습니다. 누나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꼼짝도 못했어요. 누나가 동생 사귀는 여자 궁금해한다며 같이 밥 먹자는 말을 했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도 기가 세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말이 뇌를 안 거치고 상대방에게 할 말 다 하는 스타일 아시죠? 말을 툭툭 내뱉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낯을 가리는 성격이기도 하고 남편 누나가 어려워서 묻는 말에만 대답을 했었는데요. 대뜸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김정훈, 너는 네 여자친구한테 돈 좀 그만 쓰고 가족한테 좀 써라. 오늘 보니까 너 완전 여자친구한테 호구 잡혀서 사네. 밥도 네가 내고 커피도 네가 내냐? 누나가 만나자고 해서 밥을 사준다는 줄 알았지만 계산을 안 하길래 남편과 제가 같이 돈을 모으는 데이트 통장으로 썼더니 저런 식으로 말을 하길래 좀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보니 남편과 시누이가 딱히 각별하게 가까운 남매지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편 말로는 어릴 때부터 누나에게 엄청 괴롭힘 당하고 맞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첫인상의 초학이 좋지 못한 건 역시 시간이 흘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동생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더니만 결국 자기 남동생 결혼까지 순조롭게 못하게 회방을 놓더군요. 저는 시누이의 혼전 임신은 전혀 예상치 못했기에 이 상황이 짜증나긴 했습니다. 아무튼 결혼 전 시누이가 흙탕물을 튀기는 바람에 우리 부부는 한 번 결혼을 연기해야 했고 시누이는 우리가 받기로 한 시댁의 돈으로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여곡절이 많긴 했어요. 시누이가 남편이 모아놓은 돈까지 내놓으라는 요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 일로 남편과 한 번 크게 싸웠는데 결국 모아놓던 돈에서 돈 1,000만 원을 뜯긴 걸로 압니다. 시부모님이 설득해서 임신한 누나 마지막으로 도와주자고 한 것 같더군요. 그리고 아마 시누이가 만나던 남자, 그러니까 시매부가 좀 한량 같은 사람이라 모아놓은 돈이 없었거든요. 시누이 시댁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으니 들어와서 합가에 살라고 하는 거 시누이가 월세방 얻어서 살겠다고 고집 부렸다는 걸 나중에서야 들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집안의 장손이고 누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나중에 남편이 자기 돈도 누나 결혼 비용에 보탠 거 알고 속상한 마음이 한 소리 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착한 거야, 바보인 거야? 아니, 우리 결혼 양보도 하고 결혼 자금도 당신 누나한테 보태줬으면 된 거잖아. 거기서 당신한테 뭘 더 보태달라고 한대? 그걸 주는 자기는 또 뭐야? 자기 돈으로 주는 거니 내가 뭐라 할 수 없는 건 알아.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결혼 준비하다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속상한 건 사실이야. 너한테는 미안해. 근데 너도 누나 성격 알지? 자기 뜻대로 될 때까지 계속 나 괴롭히는 거. 좋아서 준 거 아니라 먹고 떨어지라는 뜻으로 준 거야. 아마 누나도 더 이상은 나한테 바라는 거 없을 거니까 진짜 신경 안 써도 돼. 사람이 착해서 그런 걸 어쩌나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안 맞는 사람은 안 보고 살 수도 있는 건데 남편은 미운 가족도 안 보고 살 생각은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시누이가 먼저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저는 그 이듬해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시누이랑 결혼할 사람을 그때 처음 봤어요. 시누이가 싱글일 때 만나던 남자들이 몇 명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제가 봤던 사람은 아니어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심애부님은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결혼 전에는 사정이 좀 어렵다고 하더니만 결혼하고 나서는 다행히 하는 사업이 잘 풀려서 떵떵거리고 사는 듯 보였습니다. 그 사이 시누이는 아이도 낳았고요. 저는 남편이랑 신우 결혼한 이듬해 가을에 결혼했는데요. 시댁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결혼한 거라 힘들었던 점이 꽤나 많았습니다. 당연히 집은 전세를 얻었고 대출도 1억이 넘게 끼어 있었어요. 결혼식도 간소하게 했고 최고급으로 다녀온다는 신혼여행도 진짜 돈 생각하면서 저렴하게 동남아로 다녀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최대한 돈을 아껴서 빨리 내 집 마련하는 걸 목표로 삼았기에 그런 거 하나도 아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에게 미안한지 뭐라고 했었냐면요. 나중에 우리 10년쯤 되면 우리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아? 아이는 2명쯤 낳았을 거고 아마 우리 집도 있겠지? 그때는 내가 우리 가족 다 데리고 꼭 좋은 곳에 여행 데려갈게. 말만 들어도 행복하다. 그때쯤이면 우리도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 그래. 당신 말대로 결혼 10년째 되는 해에는 근사한 곳에 여행 가자. 남편은 성품이 참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말이라도 그렇게 예쁘게 해주니 속상한 것도 어지간히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말 예쁘게 하고 성격 다정한 것이 이렇게나 살면서 중요한 거랍니다. 저는 다소 화도 잘 내고 성격이 급한 편인데 정반대의 남편과 살면서 여유롭고 화내지 않는 성정을 닮아가더군요. 신우이가 결혼할 때 남편이 돈 1,000만 원 줬던 거 저는 돌려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결혼해서 남편이 돈 잘 벌어온다고 자랑하는 거 보고 결혼 선물 정도는 물어보려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결혼할 때까지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어찌나 시샘이 많고 질투 많은지 웨딩 사진 보면 예쁘다는 말 한마디 형식상 하지도 않더라고요. 신혼 살림이라 봤자 돈 아끼며 하다 보니 구색만 맞추는 정도였는데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하도 지적질을 해대서 민망하기까지 했던 기억이 나네요. 뭐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거라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1년 정도 신혼을 보내다 이듬해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남편이 아들 귀한 집안 장손이라 내신 부모님들이 말씀은 안 하셔도 아들을 바라긴 하셨나 봐요. 첫 손주를 얻고 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시아버지는 어머니 모르게 저한테 1,000만 원이 든 통장까지 건네시면서 이러셨습니다. 아가, 고생했다. 이건 너한테 주는 거니까 혹시 필요할 때 보태서 써라. 예전에 결혼 미루면서도 불만 한 번 내색도 안 하고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이건 정연이 결혼할 때 정훈이 돈 못했던 거 돌려받은 거라고 생각하렴. 안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다. 어머님, 이거 너무 큰 돈인데요? 저 이거 못 받아요. 어허, 빌려준 돈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래도 얼른 넣어둬라. 저는 너무 큰 돈이라 마다하려고 했는데 시아버지가 저리 말씀하시는 통에 거절을 못했습니다. 감사했죠. 솔직히 시어머니는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은근히 시누이 입장에서 편을 드시는 분이라 저도 늘 시어머니 앞에서는 말을 조심하는데요. 정말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사랑이라는 말이 맞는 게 시아버지가 뒤에서는 저를 그런 식으로 종종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시누이는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면서도 단 하나 어려워했던 사람이 자기 아빠예요.
시아버지는 그나마 시누이에게 싫은 소리도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었고요. 애 낳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시누이가 저 출산하고 아이 보러 와서는 저 산후조리 하는 곳을 자기가 했던 곳이랑 비교하더니만 시부모님에게 따져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 올케 산후조리하는 비용 혹시 대주는 거 아니지? 와, 여기는 내가 애 낳고 조리했던 데보다 시설도 좋고 비싸기도 엄청 비싸네. 올케, 우리 설마하니 우리 부모님한테 조리 비용 기대하지 말고 이건 올케가 알아서 감당해. 적당한 곳에서 할 것이지 뭐 이리 비싼 곳을 잡아놨어? 병원이랑 연계된 곳이라서 고민 안 하고 결정한 건데요. 형님은 제가 산후조리하는 비용이 혹시 아까워서 그러시는 건가요? 보통 산후조리는 시부모님이 부담하시는 거잖아. 근데 올케가 너무 속보이게 비싼 곳을 했으니 하는 말이야. 우리 부모님은 딸인 나한테도 산후조리 비용 지원해준 거 없는 분들이야. 근데 올케한테 혹시 해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거고. 근데 올케 표정 보아하니 뭔가 기분 나쁜 것 같네? 내 말 혹시 기분 나빠? 저는 신우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불쾌해졌는데요. 마침 신우 말을 들은 시아버지가 신우이를 혼내셨습니다. 정연이 너는 손이 신우가 되어가지고 왜 그리 속 좁게 구는 거냐? 너도 시댁에서 조리원 비용 잘 받아서 쓰지 않았니? 첫손주 낳아준 거 고마워서 당연히 내가 부담하려고 한 거니 너는 집안 망신시키는 말 그만해. 아버지가 역정을 내니 그제야 입을 다물더군요. 그렇게 제 편을 들어주셨던 시아버지는 지금은 돌아가셔서 안 계십니다. 큰아이가 7살 때 일터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때 얼마나 슬펐는지. 아마 다정한 성품은 남편이 아버님을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나마 시가 식구들 중에서 저를 가장 아껴주셨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시누이가 집안에서 독불장군처럼 굴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그때가 시 매부 사업이 전성기였던 시절이라 다 같이 모이면 기세 등등하기까지 했습니다. 시누이 집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대단하긴 했습니다. 무슨 한풀이라도 하듯 가구며 가전이며 전부 비싼 것들로만 들여놓았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아직 전세살이를 하고 있던 때라 신우가 집장만 해서 좋은 살림 들여놓고 사는 게 부러웠습니다. 질투나 시샘이 아니라 그냥 부러운 마음이었다는 거 이해하실까요? 집을 어쩜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으셨어요. 누가 보면 애들이랑 같이 사는 집 아닌 줄 알겠어요. 가구도 그렇게 꽤나 신경 쓴 티가 나는데요. 너무 부럽다. 나도 언젠가는 집 사서 이렇게 취향껏 꾸미고 싶네요. 올케가 시집 올 때 산 살림이 좀 그렇긴 하더라. 근데 원래 살림살이는 돈 아끼지 말고 처음에 좋은 걸로 해야 오래 쓰는 거야. 아, 나와! 이 집 들어오면서 몇 가지 빼고는 어지간한 걸 다 신혼 때 쓰던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올케도 다음번에는 돈 좀 들더라도 좋은 걸로 사. 돈 많이 벌어서 저도 그러고 싶네요. 암튼 새집 이사한 거 축하드려요. 올케랑 정훈이도 얼른 집 사길 바라. 근데 월급쟁이로 살면서 어느 세월에 집 마련하려나?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남자는 사업을 해야 큰 돈을 만지는 것 같아. 우리 남편도 결혼할 때만 해도 빈털털이었는데. 지금 봐라. 얼마나 잘 나가니? 월급쟁이들 연봉으로 우리 남편은 석 달이면 번다니까? 아, 좋으시겠어요. 그래도 나중을 대비해서 돈 열심히 모아놓으셔야겠네요. 사업하는 사람은 늘 고비가 있다잖아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해준 건데 신우에는 그 말조차 고깝게 듣더니만 왜? 올케는 꼭 우리가 힘든 고비를 만나길 바라는 사람 같다? 그 걱정은 우리가 할 테니까 올케는 올케 걱정이나 해. 결혼한 지 몇 년째인데 아직 집도 없니? 그 정도면 능력 없는 거지. 애들 주렁주렁 달고 계속 이사 다닐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잘 살면서 왜 자기 부모가 사는 집에는 안마의자 하나 안 놔주는 건지
알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요. 신우이는 남편이 돈 잘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면서도 그만큼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가족에게도 인색한 사람이 남에게는 오죽할까요? 아마 시댁에서도 예쁨 받는 며느리는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신우이는 시댁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건지 명절에는 자기 시댁에 안 가고 꼭 친정으로 애들을 데리고 와서 연휴가 끝날 때까지 있다가 갑니다. 저에게는 시댁이지만 본인에게는 친정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문제는 꼭 저를 가만히 안 놔두고 괴롭힌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명절 전날에 가서 차례 음식 준비를 해놓고 하루를 잡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 준비를 하고 식사 간단히 마친 후 저는 친정으로 가고요. 애들 데리고 시댁에서 자는 게 편치만은 않은 일이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매번 시어머니는 자고 있는 우리 방문을 두드리면서 저에게만 차례 준비를 시키십니다. 물론 제가 며느리이니 차례 준비를 돕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저는 얼굴도 모르는 조상 아닌가요? 꼭 저를 깨우면서 시누이는 편히 자라고 놔두시는 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은 눈치는 빨라서 제가 일어나서 나가면 꼭 뒤따라 나와서 저를 돕습니다. 제기도 꺼내고 제사 음식도 같이 세팅해줘요. 어머니는 그게 꼴보기 싫으신 건지 꼭 한마디 하십니다. 너는 더 자다가 나오지 뭐하러 이 새벽에 나와? 네 마누라 일하는 거 눈치 보는 거니? 아유 아서라 그냥 놔두고 들어가. 어머니가 이러시면 남편은 엄마 그럼 누나라도 깨우던가요. 누나는 내내 자다가 제사상 다 차려놓으면 휘적휘적 나와서 숟가락만 들려는 건가? 이 사람은 나한테 시집와서 맨날 명절마다 이 고생인데 나는 처가 가면 손님 대접 극진히 받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시켜서 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자기 누나 못마땅해서 하는 소리였겠죠. 어머니는 뭐라 더 말은 안 하셨습니다만 아들이 일하는 건 다를까봐 그렇게 안타까우셨나 봅니다. 내내 자고 나온 시누이는 차린 거 먹고 치울 때는 접시만 몇 개 나르고 설거지는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친정 갈까 하는 사이에 시매부가 오면 저는 밥상을 한 번 더 봅니다. 왜 자기 집에 마누라도 없이 혼자 가서는 밥도 안 먹고 오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긴 했습니다. 아무튼 시누이랑 자주 보고 사는 거 아닌데 내 맘에 안 들어도 굳이 사이가 틀어질 이유는 그때까지만 해도 딱히 없었습니다. 원래 시가 식구들이랑은 적당히 지내는 게 좋은 거고 가깝게 왕래하고 지낼 생각은 전혀 없었기도 했어요. 시누이도 남편이랑 따로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아니었고요. 말 그대로 현실남매? 그런 사이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누나에게 쌓인 게 많아서 어른이 돼서 가정을 꾸린 지금도 신우와는 대면대면해요. 어쨌든 크게 싸울 일만 없었다면 시댁과는 그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필 그 즈음 신우이에게 큰일이 생기는 바람에 온 가족이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난데없이 시매부가 쫄딱 망했다는 소리를 시어머니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에게 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예, 지훈엄이야. 너 혹시 여윳돈 좀 가진 거 있니? 있으면 그게 얼마든 일단 전부 빌려줘봐.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다. 어머니가 가끔 속없이 굴긴 했어도 저에게 큰돈을 요구하신 적은 없었기에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단 돈이 없기도 하고요. 왜 그러시는지 이유라도 알아야 남편에게 부탁이라도 해보죠. 무슨 일이신데요? 혹시 사기 같은 거 당하신 건 아닌 거죠? 사기라니. 아휴, 차라리 사기를 당했으면 나만 속 터지고 그만일 것을. 예, 어쩜 좋니? 네 신우 내외가 사는 집에 온통 빨간 딱지가 붙고 아주 난리가 났단다. 네? 빨간 딱지라니.
법원에서 나와 전부 압류했다는 말씀이세요? 저의 물음에 어머니는 아주 상세하게 현재 신우이가 처한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 그렇단다. 아니, 김서방은 하던 사업이나 잘할 것이지 왜 쓸데없는 데 투자를 해서 허무하게 돈을 날려. 그것도 자그마치 10억이 넘는 돈을 말이야. 집도 경매로 넘어간다던데 큰일이다. 내가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 집 경매 넘어가기 전에 팔아서 빚잔치하고 개인회생인지 뭔지 둘 다 한다더구나. 그렇게 잘 나갈 때 늘 힘든 때를 준비해놔야 하는 건데 내 말을 안 듣고 그년이 펑펑 돈을 쓰더라. 김서방도 청현이가 모아놓은 돈도 없다고 하니 황당했을 테고 아마 둘이서 엄청 싸웠던 모양이야. 근데 어머니 어쩌죠? 저는 지금 당장 그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실은 저희도 집 계약한 게 있어서 넉 달 후에 입주하거든요. 잔금 치르고 이사 비용 하려면 만만치가 않아서요. 이번에는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겠어요. 하필 그때는 저도 남편과 무리해서 결혼 10년 만에 내 집 장만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잔금만 치르고 입주만 남아놓은 시점이었는데 당연히 대출도 껴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 푼이라도 다 대출금 갚는 데 쓰려고 많이 절약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시누이네가 망했다고 급전을 빌려달라니요. 솔직히 말해 돈이 있어도 없다고 거짓말하고 못 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돈 물어고 나서 얼마 뒤에 시누이가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남편과 한바탕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짐작하다시피 우리 부부가 자기들을 돕지 않는다는 이유였어요. 다짜고짜 집에 쳐들어와서는 저는 싸울 상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바로 남편에게 살대질까지 하면서 험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야,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너 돈 없다고 했다며? 누나가 지금 애들 데리고 월세방 쫓겨날 판인 거 알아 몰라? 남편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근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라고 이래? 내가 빚졌어? 누나랑 매형이 진 빚이잖아. 야, 그래도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겠냐? 네 와이프도 그래. 엄마가 고민하다가 아쉬운 소리 한 번 하셨다잖아. 근데 칼같이 거절했다더라? 아니 어떻게 가족이 힘들다는데 자기 집 사서 이사 갈 생각에 들떠 있을 수가 있냐고. 신우이는 저렇게 말하면서 화를 냈지만 참 밴댕이 소갈딱지가 따로 없다 싶었습니다. 왜 자기 가족들이 싼 똥을 우리가 같이 치워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바로 자기 누나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누나 입에서 가족이라는 말 들으니까 웃긴다. 누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지 않나? 암튼 누나, 우리 집사람한테 돈 얘기 꺼내기만 해봐. 내가 당장에 누나랑 영 끊어버리는 수가 있어. 이제는 영 끊는 걸로 복수하겠다는 거야?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해. 너희 집 샀다며? 그 집 담보대출 가득 뽑아서 여유자금 생기면 그걸로 나 도와줄 수 있잖아. 누나, 정말 지겹다. 이제는 하다 동생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여윳돈 만들어달라 그러니? 암튼 누나, 미안하지만 우리 이번에는 누나 도와줄 목돈은 없어. 그렇게 알고 돌아가. 이것이 남편과 신우이의 1차 대첩이었습니다. 아마 동생에게 돈을 마련하라고 한 것도 신우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날 신우이는 저에게 얼굴도 안 보이고 화난 상태로 돌아가더군요. 저는 막상 남편과 신우이의 다툼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신우이를 도와줬던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도와주는 건 돌려받을 생각 접고 그냥 줘야 하는 거야. 당신 그럴 수 있어? 이제는 자를 건 잘라야 하는 게 맞아. 누나도 우리를 기댈구석으로 생각하는 거 그만해야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몇 달간은 신우 얼굴을 못 보고 살았습니다. 물론 소식은 전해 들었어요.
어머니는 그리 입이 무거운 편이 아니어서 신우이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듣자 하니 다행히 집 한 돈으로 빚 3분의 2는 변제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좋은 아파트 살다가 하루아침에 월세방으로 전락해버린 신우이는 한동안 아무 데도 나가지 않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와 남편이 더 이상 금전적으로 신우이를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남편에게 얘기가 통하지 않자 저에게도 접근해서 돈 얘기를 꺼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모르게 신우를 돕는 건 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돈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물론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집 잔금 치르고 이사하느라 한동안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느라 신우일은 잊고 있었어요. 저도 우리 가족과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신우이 일만 신경 쓰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요. 이사 후 저는 예전에 신우이 말대로 한껏 살림살이 욕심을 냈습니다. 한 번 살 때 좋은 거 사는 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결혼 10년쯤 되니 가구며 가전이며 얼마나 손때가 묻었겠습니까? 저는 과감하게 버릴 거 버리고 아파트 입주할 때는 정말 평소 바라던 로망대로 꾸며 놓았습니다. 32평에 지은 지 2년 된 신축 아파트. 입지도 좋아서 앞으로 오를 일만 남은 집이었죠. 친정 식구들은 먼저 초대해서 식사를 한번 대접하긴 했습니다. 은근히 시댁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시누이 때문에 집안 분위기도 침울한 참인데 한번 식구들을 집에 초대하는 게 어떨까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연락해 신우 가족이랑 식사하러 오시라고 정식으로 초대를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10년 만에 장만한 집이라며 같이 기뻐해 주셨습니다. 물론 식사 초대도 흔쾌히 수락하셨고요. 근데 시부모님만 오시라고 할 걸. 괜히 시누이 내외까지 불러서는 사달을 냈는지. 저는 좋은 마음으로 식구들을 불렀건만 마음이 꼬인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의도나 선의도 배배 꼬여 보이는 것 같더군요. 저는 나름 시댁 식구들 모시고 하는 집들이라고 음식도 신경 많이 썼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건 물론 시누이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신경 써서 장만했습니다. 식사 준비를 마치니 마침 시어머니와 신우 가족들이 도착했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밝은 어머니와는 달리 시누이는 뭔가 화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시누이와 함께 집안을 둘러보며 신기해하셨습니다. 요즘 아파트들은 참 구조도 좋고 같은 평수라도 넓어 보이는구나. 새 집이라서 건드릴 것도 많이 없었겠네. 아무튼 내 집 마련한 거 축하한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10년 만에 내 집 마련해서 그런가 아직 실감도 안 나요. 가구랑 가전도 이번에 싹 다 바꿨어요. 어차피 10년쯤 되니 바꿀만 하더라고요. 그래, 맞아. 입주하는 김에 바꾸는 게 잘하는 거지. 집도 참 예쁘게 해놨다. 보기 좋구나. 그런데 어머니 옆에 있는 시누이는 시종일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예, 너도 무슨 말 좀 해봐. 동생이 집 장만했다는데 좋지 않아? 어머니가 형식적인 인사라도 하라는 뜻으로 신우를 쿡 찔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 내가 잘 살아야 남도 축하해 주는 건데. 예, 김정훈, 너희 가족은 이렇게 잘 살 거면서 나한테 고작 몇 천 꿔주는 게 그렇게 아까웠냐? 신우이는 역시나 한 번을 좋게 넘어가지를 않더군요. 누나, 일절만 해라. 여기 와서 돈 안 빌려준 거 왜 따져 묻는 건데? 혹시 남매가 또 언성이라도 높일까 싶어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형님도 얼른 다시 재기해서 예전에 그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 데 입주하셔야죠. 꼭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신우이가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짜증나. 니들이 그때 급한 돈만 좀 빌려줬어도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배 아플 일은 없을 텐데. 오늘 우리 남편 안 온 거 왜 안 왔는 줄 알아? 너희들 보는 거 자존심 상한데.
당연히 그렇겠지.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망하니까 다들 나 몰라라고 지들 살기 바쁘잖아? 좋은 마음으로 식사하자고 부른 게 슬슬 후회되기 시작하더군요. 형님, 그만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자리잖아요. 오늘 하루는 그만 지나간 거 잊고 식사하시자고요. 저는 신우이를 살살 타이르듯 말했는데요. 순간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신우이는 제가 하는 말이 본인을 무시한다고 느꼈나 봅니다.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더니만 제 뺨을 철썩 소리가 나게 후려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옳게는 좋겠네. 이제 나보다 더 잘 산다 이거야? 어디다 대고 지금 훈수질이야. 너 잘 사는 걸 보여주고 잘난 척하려고 우리 일부러 초대한 거지? 어? 내가 배 아파하는 거 보니까 신나?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대꾸도 못하고 맞은 뺨을 만지고 서 있었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남편이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신우이는 남편에게 머리채를 잡혀 비명을 질렀고요. 누나, 진짜 미쳤냐? 지금 누가 누구한테 손을 대? 내 와이프가 그렇게 웃어?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우리가 잘 사는 게 그렇게 배 아플 일이냐고? 누나는 정말 이기적인 인간인 거 알아? 자기 힘들 때는 주변 사람들 괴롭게 하면서 정작 본인만 편히 살 때는 베풀 줄도 모르는 인간이잖아. 당장 사과해. 사과 안 하면 나 오늘 누나 머리카락 다 뽑아 놓을 거야. 너 이거 못나? 네가 지금 마누라 편들자고 나랑 영 끝하는 거지? 빨리 나. 안 나오면 너랑 나랑 끝이야. 끝. 그래 좋아.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오늘 누나 대머리 만들고 우리 인연 끊자. 오늘 이후로 다시는 보지 말자 이거야. 어머니는 남매 싸움에 놀라 어쩔 줄 모르시며 일단 남편의 손을 떼어 놓으려 했습니다. 아이고 정은아, 이게 무슨 짓이야. 얼른 네 누나 머리 놔줘. 정현 너도 갑자기 네 올게 뺨을 왜 친 거니? 어? 마음 곱게 쓰라고 엄마가 몇 번을 말해. 네 나이가 몇이냐? 어? 엄마가 맨날 누나 뜻 다 받아주니까 누나가 이 모양인 거야. 밴댕이 소갈딱지에 자기만 아는 인간이 된 거라고. 내가 이제까지 화낼 줄 몰라서 누나 말 들어준 줄 알아? 집에서 누나 난동 피우는 거 짜증나서 참았을 뿐이야. 근데 오늘은 진짜 아니지 싶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동생 와이프 뺨을 때려? 우리가 잘 사는 게 배 아프다고 사람을 치는 인간이 어딨냐고. 남편은 여전히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뺨을 맞아서 억울한 마음이 남편 덕에 사그라드는 걸 느꼈습니다. 신우이는 힘을 써서 남편을 떼어내려 했지만 남자 힘을 당할 수는 없죠. 남편은 그 순간 신우 머리채를 놓으면서 소파 위로 신우이를 밀쳤습니다. 누나 당장 돌아가! 누나, 애들 앞에서 험한 꼴 당해볼래? 성질머리 꼴리는 대로 다 하고 살다가 앞으로 큰 코 다칠 거야. 다시는 우리 집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마. 물론 오늘 이후로 누나 보고 살 일은 없겠지만. 누가 이 소리? 나도 너 안 봐. 뭐? 집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마? 야, 너만 집사람 있냐? 나도 남편 있어. 오늘 내가 머리채 잡힌 거 알면 가만 있을 것 같아?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그렇게 떴다 타면 가서 당장 말해. 그리고 언제든지 매형 데리고 와. 알겠냐? 신우이는 방에서 우리 아들과 놀던 조카들을 데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식사 자리 분위기는 식어버렸고 어쩔 수 없이 남은 사람들이 먹긴 했지만 식사 내내 시어머니의 한숨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신우이는 당연하게도 절연했어요. 명절에는 마주치기 싫어서 아예 안 갑니다. 신우이가 자기 시댁 안 가고 명절 내내 어머니 댁에 있으니까 자연스레 시댁에도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가족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말대로 용돈만 챙겨드리고 발걸음을 안 하게 되었어요. 1년 정도 지나고 보니 가시방석이었던 처음과 달리 너무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누이는 참 이기적이고 나르시시스트 같은 면이 있는 사람인 듯해요.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들들 볶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죠. 아무튼 부모 자식 간에도 저런 시샘을 하는 엄마를 만나면 도망가서 인연을 끊으라고 하잖아요. 저는 10년 만에 절연한 거지만 후회되는 건 결혼 초반, 아니 전부터 끊고 살지 않았다는 게 후회됩니다. 저의 시누이와의 절연 사연 어떠셨을까요? 주변에 생각보다 저런 유형의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요. 구독자분들도 오늘 저의 사연을 듣고, 아,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고 알아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네요.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